제2의 김성태가 등장했습니다. 이거 검찰개혁에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지방선거 대승을 위한 젠프의 큰 그림 보고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중요 공범들에게 조사실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공범들 간 말맞추기 진술 세미나를 벌인 사실을 스스로 설명하는 김 전 회장 녹취록 등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범인 안보수 아태평화 교류협 회장의 녹취록에는 박 검사가 따로 사건 관련자들에게 전화까지 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관련해 박 검사는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김성태, 안보수 등에게 편의 제공 없었다고 거듭 밝힌 바 있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검찰이 조작 수사를 위해 회유한 정황을 암시하는 여러 물증이 튀어나왔는데 이것도 매우 중대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젠프께서도 어제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낸 것을 보면 현 사태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중대한 녹취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법무부 감찰 문건 이거 재판의 기록에서 나오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입장을 뭐라 그랬냐면 보도 다 나왔잖아요. 우리 다 이해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김성태는 그 전에 자기가 이재명 때문에 북한에 돈 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석 달 뒤에 구치소에서 접견하다가 뭐 이재명이한테 내가 돈 안 줬어, 돈이 있어야 주지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이유가 없다가 뭐야 하는데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판사가 그냥 하겠다고요. 개시를 해버렸어요. 개시를 해서 왜냐면 저번에 이화영이 이제 그 국회 나가서 연호에 술 파티 있었다고 말한 거를 검찰이 아니라고. 위증했다고 수사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가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도 국민참여재판 날짜가 잡혔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앉혀놓고 이 사건을 양측에서 설명하고 이화영이나 김성태를 검찰청에 데리고 왔던 그 교도관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박상영 검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치를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한테는 마이크를 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저한테 1대1 토론하길래 그거는 스타일이 국정조사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예. 본인이 나와서 박상용은 처벌받아야죠. 그러니까 네. 국정조사의 대상이고 특검의 대상이죠. 아니, 그러니까 딱 스타일이 한동훈이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그 무리들 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내가 공정하게 수사했다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민주당의 공치모, 공소취소 모임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은 떳떳하면 재판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현직 검사잖아요. 네. 이분은 전준철 얘기도 했죠. 정치하려고 하죠. 이분은 정치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지명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이크를 주면 안 아니 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마이크 주면 안 된다라고 하고 변호인들도 국민 참여 재판을 앞두고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고 검찰총장은 이원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두 사람이 시켰다고 말하지는 내가 않겠어 그런데 박상용 그 수원지검에서 그 검사들이 지들끼리만 이 엄청난 짓을 조작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밝혀내야 된다 이거. 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네. 자기들 무슨 덕을 보려고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주고 이렇게 하면 공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 이후에 검사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뭘 이해가 안 가. 검사를 거짓말 많이 하고. 아니, 아니 근데- 왜 너무 많이 해. 실제로 김성태가 이재명 곧 여기 구치소 들어올 것 같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넉 달 후에 실제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를 했고 주요 내용이 대북 송금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말한 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는데 저걸 제가 답답한 거는 서울고검 그 TF 있잖아요. 인권침해 TF. 박상영 조사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박상영이 왜 저한테 떳떳하면 연호의 술 파티를 왜 나한테 안 물어봅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고검에 그 감찰하는 검사들이 후배 검사를 수사를 안 하려고 서로. 아니 특검하면 돼요. 예, 제가 네. 보기에는 국정조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대검 감찰부장이 박성재 장관이 알박기 인사였거든요. 나가기 직전에 대검 감찰부장이 이 감찰을 틀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착수에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어허. 모든 고지검의 감찰은. 근데 이 감찰이 착수됐는지를 알려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박상용의 징계, 물론 수사도 받고 처벌도 받아야 되는데 징계 시효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2022년 5월 일이거든요. 4월 5일. 4월 5월 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
남아서 이거 빨리 징계해가지고 자르든지 물론 수사를 진행해서 구속해야 국회 되는데. 국정조사는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근데 이거? 국정조사 지금 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건들 지금 그 대통령 윤석열 명예훼손까지 네. 포함해가지고 국정조사 리스트를 어제 민주당에서 발표했고 국정조사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 건 포함해가지고. 이거 박상용 내용 한마디만 할게요. 네. 하도 기가 막혀갖고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네. 길게 해놨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물어봤어.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그런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이 김성태 말한 요 부분을 네. 우리는 조사할 때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물어본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말은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갖다가 이재명 대신해서 우리가 내주고 그걸 이제 이재명한테 줬다. 말이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주진호 가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정리는 잘 안 되잖아. 그렇지만 김성태 우리 다 얘기하다가 제 알아듣잖아. 얘기를 왜 해? 알아듣잖아. 근데 박상용은 딱 그걸 투집해. 우리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 이재명한테 언제 우리가 돈 줬다고 김성태가 돈 줬다고 물어봤느냐. 그만해야 이화영 됩니다. 부지사의 시간이 변호인이 너무 오래 박상용과 통화하면서 마지막으로 녹음을 했다고 해요. 지금 그걸 디지털 포렌식을 맡겨놨다는데 박상용과 변호인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을 불면 낮춰주겠다,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게 나오면 녹음 파일 하나 나오면 다 끝나요. 네, 공감합니다. 봉지욱 기자 말씀대로 그 녹취가 있다면 검사들 열어 빵에 갈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이 대통령의 중도 보수 행보에 대해서 그리고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이번 일로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대통령은 노선을 갈아엎은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에게 진보나 보수 같은 이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 쓰는 연장통 속의 도구일 뿐이었던 겁니다.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에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건 당시 그 위치에서 휘두르는 도구가 가장 성과를 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좌우 가릴 것 없이 국가 경제와 민생이라는 가장 거대한 테마를 살리기 위해 최적의 연장을 꺼내들고 있는 것. 이것이 이재명식 성과지향형 정치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앞으로 꽃길만 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배제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양쪽 진영 모두에게서 공격받을 수 있는 가장 외롭고 위험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수익게 한 결과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주권자의 최전표는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내 정치적 중력을 거슬러 우서양의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양쪽의 협공에 갇혀 추락할지는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실력과 그 실용주의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안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